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약간 철지단 차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차 앞모습만 봐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차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뒷모습 먼저 보러 가시죠, 빨리. 여러분, 이게 제가 실물 보는 건 처음인데 이거 일단 디자인이나 안에 편의사양 같은 장비들은 저희 윤수정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카드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 카드 눌러서 보고 오시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이 실물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 앞에 섰어요.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가기가 아까울 정도야. 실물이 너무 예뻐요.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이 GV80, 사실 출시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앞모습 봤을 때 약간 그런 거 느끼셨죠? 근데 이게 라인을 따라서 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이 차가 이렇게 예쁜 차였나?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이 떨어지는 라인들이나 굴곡들이 이 차는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외모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빨리 들어가서 좀 타볼게요. 으아! 자, 이제 제네시스 GV80 쿠페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안에 타 있는 느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GV80 때랑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단순히 페이스리프트라고 보기에는 이 차가 쿠페 형태로 바뀐 것만큼이나 이 실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을 훑어봤지만 이게 도로 위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 위에 올라왔을 때는 개방감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제네시스나 현대 기아 차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네시스 GV80 쿠페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운전할 때 지금 대시보드가 낮아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 넓게 쫙 펼쳐져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크기도 크긴데 언제나 이 실내에서 최첨단 느낌을 풍겨주는 와우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게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프리미엄급의 차를 타더라도 이렇게 한 장으로 넓게 펼쳐진 디스플레이를 보긴 힘든데 지금 이 차에서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대차가 이 일체형으로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패널을 합쳐놨잖아요. 이런 화면을 실제적으로는 구현하고 싶었을 건데 아마 단가 때문에 안 맞았던 거를 지금 이 비싼 차 제네시스에서는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도 대단히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와, 멋있어.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버튼들도 되게 정갈하게 딱 배치가 됐는데 이 디테일이 진짜 엄청 좋아요. 당연하게도 실제로 사용할 때 이 사용성 같은 것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도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했다. 자, 감탄은 그만하고 이제 이 차, 이 본질적인 부분 있잖아요. 달리는 성능,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GV80 이 SUV 버전에서는 2.5리터 가솔린 터보 4기통이었죠. 그거랑 3.5리터 가솔린 터보 6기통 엔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거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었죠. 이 GV80 쿠페로 와서는 이 3.5리터 V6 엔진에다가 e슈퍼차지라는 걸 붙여놓은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버전이 더 존재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거기까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계별로 지금 기본형 2.5리터 가솔린 엔진에서 이 6기통으로 오는 거는 기통수가 바뀌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돈을 추가하는 것도 이 쿠페형에서는 420만 원만 추가하면은 V6로 올라가고 출력도 304마력에서 380마력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e슈퍼차지 버전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935만 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출력은 415마력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전이랑 35마력 차이 나는 수준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500만 원을 더 태워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엔진이 이 3.5리터 6기통 엔진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속 성능을 체감적으로 느껴보더라도 이 380마력 이
이 엔진의 실제 체감 출력 자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후련하게 차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지금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더 무거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의 무게만 하더라도 2250kg이나 나갑니다. 이런 무게를 끌기에도 이 380마력이 결코 부족하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충분해요. 아주 넉넉합니다. 게다가 이 엔진 질감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그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이 상승하는 구간, 어떤 구간에 걸리더라도 이 부드러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4기통 엔진의 정숙성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들도 세팅을 잘 해내는 편이지만 이 6기통이 주는 질감만큼은 또 따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제네시스라는 고급스러운 감각을 느끼기에는 지금 이 6기통 엔진이 들어갔을 때 그런 고급스러움으로써 충분히 이 브랜드를 잘 표현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RPM이 상승하니까 약간 이상한 걸 느꼈는데 이 차 기본형 GV80이랑 이 배기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기어를 낮춰서 한번 RPM을 쭉 높여보면 이거 뭔가 다른데? 이게 RPM이 2800rpm, 한 3000rpm쯤 넘어가니까 이게 음색이 확 살아나네요. 이게 단순히 안쪽에 어떤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넣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배기음이 우렁차게 이 실내를 울려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까지 이제 제네시스가 드디어 신경을 쓰기 시작하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게 이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영역에서 되게 잘 해냈거든요. 근데 이 차의 컨셉 자체가 약간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 페달 느낌도 약간은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네시스나 일반적인 현대차를 탈 때 이 가속 페달 느낌 되게 가볍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세요? 이 보통 제네시스나 현대 계열에 있는 차들의 가속 페달 감각이 대체로 좀 너무 가벼워요. 이게 일반적인 도심 주행을 할 때는 가벼운 게 발목에 힘을 덜 쓰고 차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 스포츠 주행을 하는 영역에서는 적당한 무게감을 가졌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가속 성능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는 그게 더 적합한 세팅이거든요. 이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무겁게 세팅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세팅 값들이 이 하체 세팅도 일반 SUV 버전의 GV80이랑 아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펙표로 살펴봤을 때는 이 하체 세팅 영역에서 일반 버전이랑 좀 다른 세팅을 가져갔다고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감각으로는 이전의 GV80 일반 버전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전 대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전에 GV80을 탈 때는 이 컨셉에 안 맞게 너무 단단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GV80 하체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프리뷰로 앞에 노면을 읽어드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계속 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노면의 요철을 만났을 때는 부드러운 하체 세팅으로 갔다가 너울 치거나 아니면은 좀 기울어지는 환경에서는 이걸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감쇄력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끌어내 주기도 합니다. 그건 이 쿠페 버전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라서 아주 안락한 승차감을 노면 상황 가리지 않고 구현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쿠페 버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팅을 끝내기에는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행 모드를 바꿔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들어왔는데 하체 세팅이 좀 어떻게 바뀔까요? 오, 일단 이 스포츠 모드에 들어오자마자 파워트레인 감각은 확 바뀌었어. 컴포트 모드에서는 RPM을 계속 낮게 유지를 해주면서 되게 나긋나긋한 승차감을 끌어내줬었는데 지금은 계기판부터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2000rpm 이상으로 무조건 유지해주려는 파워트레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어떤 상황에서 밟더라도 출력을 고스란히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파워트레인 감각 측면에서 진짜 나무랄 데가 없다. 심지어 변속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속을 이어붙여주고 그 직결감도 생각보다 더 좋은 수준이에요.
편이에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가속 페달이 가벼운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이 출력을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출력이 되게 충분하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하체 감각 약간 변하긴 변하네. 지금 이렇게 코너링을 좀 과격하게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도 차체를 확실히 좀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언제까지나 이 차는 그냥 럭셔리한 차다. 이 하체 세팅이 막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한 세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코너를 돌아 나가는 와중에도 요철을 만나면은 그 요철을 꿈뻑하고 먹어주기 바쁩니다. 내가 이 코너를 진입한 다음에 빠르게 차체를 바르게 회복해가지고 바로 다음 코너를 공략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차를 대했다가는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를 처음 받은 순간부터 이 차의 성격을 약간 짐작할 수 있었던 게 이 차의 타이어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가 사이즈 자체는 265mm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스퀘어 사이즈로 네 바퀴가 다 같은 사이즈를 끼우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어의 종류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올 시즌 버전으로요. 이게 약간 컴포트한 느낌을 주는 타이어인데 막 노면을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진다 그런 타이어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차체를 코너에서 지탱해내기는 약간 힘든 타이어인 걸 보고 애초에 이 차가 엄청 달리는 차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감각도 그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그저 우아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용도로서 타는 차인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BMW X5랑 X6 비교 시승을 좀 했었잖아요. 이게 같은 플랫폼 위에서 태어난 거의 쌍둥이 같은 차였지만 이게 실제로 타봤을 때는 차의 무게중심 자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에서 느껴지는 무게중심 자체도 기본 GV80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주행 성능까지 이 차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차의 가격표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이 차의 가격표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차의 시작 가격이 8,255만 원입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죠. 이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GV80 기본형 같은 경우에 6천만 원대 후반대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거의 1,300만 원 이상의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 값어치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격표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사양으로 맞췄을 때 이 기본형 GV80과 GV80 쿠페의 가격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 이내로 좁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7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차 GV80 쿠페를 실제로 살만한 옵션대로 가격표를 맞춰봤을 때 9천만 원이 채 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면은 엄청 풍부한 편의사양들 다 넣을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맞춰놨을 때는 지금 이 차를 대체할 차가 솔직히 없어요. 이 프리미엄 준대형 SUV 시장에서 이 유려한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BMW X6가 있고요, 벤츠의 GLE 쿠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높여서는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가 있는데 이 차들 가격대 봐봐요. BMW X6만 봐도 이제 가격대가 훌쩍 높아져가지고 1억 3천만 원대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봐봐요. 이 차의 가격표가 비싸 보이세요? 솔직히 실내에 앉아있을 때 이 고급감 하나만큼은 지금 GV80이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비싸다고 하기에는 시장의 경쟁차들이 오히려 이 차의 가격이 납득이 가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쿠페 라인을 가진 프리미엄 준대형 SUV를 가지면서도 적당히 파워풀한 출력도 가지고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공간이랑 뭐 편의사양 같은 거 너무 풍요롭잖아요. 이런 걸 다 한 번에 갖춘 SUV로서 사실 GV80 쿠페가 경쟁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GV80 쿠페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